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타버스라는 책입니다. 김상균 지음 플랜 B 디자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에 메타버스를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을 올리는 것, 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고 활동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게 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책은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힌 증강현실 세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이란 개념은요,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더 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 증강현실의 시작이었는데요. 몇 년 전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증강현실 세계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요. 첫째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보는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입혀서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TV 드라마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고요. 또 포켓몬고를 만들었던 나이엔틱의 지구 땅 따먹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어떤 기계 장치, 설치물을 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현실 공간에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눈 내리는 싱가포르가 이 케이스입니다. 셋째는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 상호작용 규칙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참가자들이 서로 지키고 소통하며 즐기는 방식입니다. 도둑질을 장려해서 대박난 호텔인 아트 시리즈 호텔의 스틸 뱅크시와 야외로 나온 방탈출 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만화 속 포켓몬을 만나서 잡고 또 현실에는 없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현실의 생일 카드 위에 입체로 보이며 내가 늘 지나다니는 익숙한 동네 골목에 공간을 지배하는 포탈이 열렸다고 가정하거나 또 미술 작품을 훔치는 도둑의 세계에 뛰어드는 등 현실의 판타지를 더해주는 역할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에 길 안내 이미지가 나타나는 HUD, 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자막이나 효과음, 이모티콘 등은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거나 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편하게 전해주는 요소입니다. 예능 콘텐츠에서는 현실 상황에 그런 시청각적 장치를 더 씌워서 우리의 감각을 증강시킵니다. 다음은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라이프로깅 세계입니다. 이 라이프로깅 세계에는요, 현실의 나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또 이상적인 나를 더해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을 라이프로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나 또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모두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 포함됩니다. 라이프로깅에 참가하는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학습, 일상생활 등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또 몸에 입거나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다른 사용자가 올려둔 라이프로깅 저작물을 보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거나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보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프로깅 사이트에 가져옵니다. 소셜미디어에 주로 공유하는 내용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또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뉴스 기사, 알리고 싶은 다른 사람의 라이프로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의 미래 계획 순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편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실제 모습, 실제 삶 중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대부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남겨진 삶의 모습도 날 것 그대로를 올리기보다는요, 조금은 다듬어진 내용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로깅의 경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나에게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의 이미지를 조금 추가해서 즐기는 라이프로깅이 대세인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현실 세계와 여러 개의 메타버스를 동시에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익명의 소셜미디어에서의 나, 온라인 게임에서의 나 등 각각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성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얼마 전 방송인 김신영 씨의 둘째 이모이며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김다비 씨가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김다비 씨는요, 김신영 씨의 부캐, 즉 보조 캐릭터인데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래퍼 매드 클라운이 만든 마미손, 방송인 유재석 씨가 만든 유산슬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은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거울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앱에서 보이는 식당들은요, 모두 현실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식당 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식당에 직접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해도 될 텐데 우리는 왜 배달 앱을 쓸까요? 첫째는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지도 모르고 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잘 모르며 주소와 메뉴를 통화로 알려주는 과정이 꽤나 번거롭습니다. 이런 과정을 배달 앱 내에서 터치 몇 번으로 끝내는 게 효율성입니다. 둘째, 식당마다 별점, 고객 후기 등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식당 위치나 특징 등도 소개되고요. 이런 정보의 확장성이 큰 장점입니다. 구글 어스나 네이버 맵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거울 세계에 해당합니다. 거울 세계는요, 우리에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요, 하나의 거울 세계가 현실 세계의 전체를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골목길에 식당과 세탁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현실 세계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국물이 점퍼에 튀었다면 옆에 있는 세탁소에 바로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음식 배달 앱에는 이런 즉각적 연결성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식당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을지라도 음식 배달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 배달 메타버스에는 세탁소가 아예 없습니다. 현실 세계를 거울로 비춘 듯한 거울 세계이지만요, 현실과는 다른 모습도 많습니다. 거울 세계는 효율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유통,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하는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입니다.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 제도 등을 디자인해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입니다. 이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무언가를 합니다. 첫째, 탐험을 즐깁니다.
가상세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 철학, 규칙, 이야기, 지형, 사물 등을 탐험가, 과학자와 같은 자세로 누비면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즐거워합니다. 둘째, 소통을 즐깁니다. 현실 세계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또 만나거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과 소통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 알고 지내던 이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셋째, 성취를 즐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으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이템과 또 디지털 자산을 얻거나 높은 레벨과 권한을 얻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합니다.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콘텐츠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리니지 등의 게임이 모두 가상 세계에 포함됩니다. 이 글이 참 재미있는데요. 빙그레, 로블록스의 빙그레우스 궁전을 건설하자라는 글입니다. 빙그레는요, 2020년 2월부터 매우 독특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빙그레 공식 인스타그램에 만화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요.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는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빙그레우스는요, 빙그레 왕국의 왕위 계승자이며 아버지로부터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우스는요, 빙그레가 마케팅을 위해 제작한 자체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빙그레우스는요, 빙그레에서 나오는 각종 상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왕관은요, 바나나맛 우유이고 바지는 빵또아이며 손에 쥐고 있는 지휘봉은요, 메로나와 꽃게랑입니다. 또 비비비, 투게더리 고리경, 꽃게랑, 옹떼 메로나 부르장, 더위사냥, 엑설런트 남매 등 빙그레의 여러 상품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캐릭터가 추가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13세 미만 아이들은요, 유튜브보다 로블록스에서 2.5배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넷플릭스에 비해서 16배 정도의 시간을 로블록스 메타버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빙그레가 이 로블록스에 빙그레우스 궁전을 포함한 왕국을 만들고 더불어 빙그레의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는 홍보관, 또 빙그레 상품을 형상화한 놀이터, 빙그레 아이템이 등장하는 미니게임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저는 로블록스 게임을 보기만 했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또한 진짜 멋진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빙그레우스가 로블록스에 진출하면 너무나 멋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375쪽 안에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고 다양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책을 다 읽고 나시면요. 게임을 좋아하는 자녀에게 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자녀에게 네이버의 제페토와 또 빅히트의 위버스, 로블록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멋진 부모님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